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눗셈을 하다 보면 분수의 부호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분자 분모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 분수의 부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곱셈에서 배웠던 거하고 곱셈에서의 그 부호를 결정했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분자 분모의 부호가 같으면, 그래서 플러스분의 플러스는 결국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도 플러스가 되고, 근데 분자 분모가 서로 부호가 다를 때는 결과가 음수가 된다. 왜 그렇게 될까요? 플러스 분의 플러스라는 거는 나눗셈이죠. 근데 결국은 그 곱셈이죠. 이거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분의 2라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양수하고 양수를 곱하는 거니까 결국은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분모, 분자 이렇게 나뉘어 있지만 결국은 곱셈에서의 우리가 부호를 결정했던 방식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거죠. 플러스 1 나누기 플러스 2라는 거는 플러스 2분의 플러스 1인 거죠. 그럼 이거는 분자와 분모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그냥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 나누기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면 분자 분모를 이렇게 쓰는 거죠. 분자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인데 음수분의 음수네. 결국 음수니까 양수가 되겠네. 그래서 양수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왜 양수입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 1 이거는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분모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2라고 똑같은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거는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도 되고 2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쪽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음수와 음수를 곱하니까 결국은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게 원리인 거죠. 그래서 곱셈의 원리, 곱셈에서의 부호를 결정했던 방식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저희가 다 이제 해봤던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 나누기 플러스 2면 이제는 익숙하게 당연히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곱셈이니까 나눗셈도 결국 곱셈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2분의 1이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죠. 플러스 1 나누기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면 원래대로 하면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1인데 음수분의 양수니까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결국 마이너스가 되고 2분의 1이 되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쉽죠? 연습 문제를 하나 해볼까요? 아래의 모든 수를 더한 값이 1이다.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수가 지금 보니까 보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와 b가 있는데 이 둘을 더한 값을 구하는 게 문제인 거죠. a와 b를 구하고 a와 b를 뺀 나머지는 우리가 어떤 분수인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더하면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b 더하기 12분의 1이 1이라는 거죠.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a 더하기 b니까 얘만 따로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이 1인 거죠. 좀 복잡해 보이니까 한번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좀 단순하게 해보겠습니다. a 더하기 b를 그냥 큰 a라고 하죠. 대문자 a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세 분수를 세 유리수를 더한 값을 b라고 넣습니다. a 더하기 b를 했는데 결과가 1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a입니다. 이 a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랑 b를 더해서 1이 됐으니까 a는 값은 얼마인가요? 1에서 b를 빼면 됩니다. a는 1에서 b를 빼면 둘이 더해서 1이 됐으니까
한쪽의 값을 구하려면 1에서 나머지를 빼주면 되는 거죠. 1 빼기 b를 구하면 이게 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b를 먼저 구해봅니다. b의 값은 뭘까요? 계산을 해보면, 자,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분모를 보면, 통분을 하기 위해서 분모를 보면 3과 6과 12가 있죠. 3, 6, 10인데 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죠. 최소 공배수는 딱 봐도 12죠. 3 곱하기 4 하면 10이고 6 곱하기 2를 해도 10이니까 그러면 자 12를 만들기 위해서 3에다가 4를 곱하고 2에다도 4를 곱하고 더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2고 1 곱하기 2죠. 더하기 10인 그대로 있죠. 12분의 1은 마이너스 분모가 모두 11로 그대로 두고요. 분모를 모두 11로 통분하고 마이너스는 분자에다 다 붙여줍니다. 마이너스 8 더하기 얘도 분자에다 붙여주죠. 마이너스 2 더하기 1인 거죠. 그럼 얼마입니까? 12분의 마이너스 8 더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10 더하기 1이니까 12분의 마이너스 9네요. 그러면 약분하면 3, 3은 9, 3, 4, 12 결국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1 빼기 b죠. 그래서 a는 1 빼기 b니까 b의 값이 나와 있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1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뺄셈인데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빼니까 부호가 같아지죠. 플러스가 됩니다. 1 플러스 4분의 3은 얘는 결국 4분의 4니까 4분의 7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차근차근 분수의 부호를 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덧셈의 계산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덧셈의 계산 법칙, 계산을 하는데 무슨 법칙이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법칙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법칙이 필요한데요.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하나는 결합 법칙이고 또 하나는 교환 법칙입니다. 결합 법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덧셈을 할 때 원하는 덧셈부터 먼저 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덧셈이 두 개가 있죠. 그럼 이 덧셈 중에 어느 걸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앞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죠. 1 더하기 2를 하고 나서 3을 차례대로 이렇게 하는 계산도 있을 수 있고 아니야 나는 뒤에서부터 먼저 하고 싶어. 2 더하기 3을 먼저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때 결과는 뭡니까? 1 더하기 1을 먼저 하면 3 더하기 3이 되죠. 그러면 6이 되고 1 더하기 그 다음에 2 더하기 3을 먼저 2 더하기 3을 먼저 하면 1 더하기 5죠. 그 결과도 6입니다. 덧셈은 사실 앞에서 먼저 더하나 또는 뭐 뒤에서 먼저 더하나 어느 쪽을 먼저 더해도 결국은 다 서로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같죠.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덧셈은 원하는 덧셈부터 덧셈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원하는 덧셈부터 어느 것이든 먼저 해도 된다라는 게 결합 법칙입니다. 내가 어떤 것부터 결합하지? 어떤 것 덧셈에서는 네가 원하는 것부터 먼저 해도 돼. 그게 결합 법칙입니다. 문자로 표시를 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을 때 a 더하기 b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고 뒤에 있는 b 더하기 c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나 똑같다. 이렇게 해도 된다. 둘은 서로 결과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합 법칙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덧셈의 교환 법칙이란 무엇이냐? 교환이니까 뭔가 바꾼다는 뜻이죠. 서로 주고받고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덧셈에서는 순서를 앞뒤로 바꿔서 계산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1 더하기 2를 하는 거나 2 더하기 2를 하는 거나 결과는 똑같죠. 1 더하기 2도 3이고 2 더하기 1도 3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를 하는 거나 2 더하기 2를 하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앞과 뒤를 서로 바꿔서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 어느 거는 먼저 어떤 쪽이든 상관없다라는 뜻이죠. 앞뒤로 언제든지 덧셈을
덧셈 부호를 사이에 두고 양쪽을 서로 얼마든지 왼쪽과 오른쪽을 바꿔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덧셈일 때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미 잘 하고 있는 거지만 법칙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정리한 걸 보면 결국 결합 법칙과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5 빼기 2 더하기 마이너스 1이라는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뺄셈을 저희가 다 덧셈으로 원래 고쳐서 계산을 했죠. 5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두 개의 덧셈이 있을 때는 앞에서 먼저 덧셈을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뒤쪽에서 이렇게 5 더하기 뒤쪽 덧셈 먼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된다. 이게 뭡니까? 어떤 쪽이든 먼저 계산해도 된다. 어떤 쪽이든 먼저 결합해도 된다. 결합 법칙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된다. 어느 쪽이든 편한 쪽부터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여러분은 어떤 쪽이 편하신가요? 음수끼리 계산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는 5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바로 2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원하는 덧셈부터 먼저 해도 괜찮다. 이것은 결합 법칙이다. 그리고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2나 덧셈에서의 좌우를 서로 바꿔서 왼쪽 오른쪽을 바꿔서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5나 이건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없다. 이것도 3이고 얘도 3이니까요. 결과가 똑같으니까. 이것은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은 실제 계산할 때 어떻게 쓰면 좋은가? 그 예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2 빼기 5 마이너스 2 플러스 8이라는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좀 섞여 있으니까 뺄셈과 덧셈이 섞여 있으니까 모두 덧셈을 한번 바꿔볼까요? 2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8이죠. 그러면 덧셈이 3개가 있네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먼저 결합하고 싶은 것들을 결합해도 되고 또는 덧셈의 앞뒤를 바꿔서 계산을 해도 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음수가 2개고 양수가 2개네요. 그러면 이렇게 2 더하기 8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이건 방금 저희가 무슨 법칙을 쓴 건가요? 덧셈을 두고 순서를 막 옮긴 거죠. 순서를 옮기는 건 뭐다? 네 번째 있던 플러스 8을 두 번째로 이렇게 옮긴 거죠. 순서를 저희 마음대로 덧셈에서는 순서가 어느 쪽이 돼도 상관없다. 순서를 바꿔서 계산을 해도 된다. 그것은 교환 법칙이죠. 교환 법칙. 순서를 교환 어느 쪽이든 교환을 해서 해도 된다. 계산을 해도 된다. 이게 교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금 교환 법칙을 써서 네 번째에 있던 네 번째 맨 마지막에 있던 8을 두 번째로 이렇게 순서를 서로 바꾼 거죠. 교환 법칙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수끼리 계산하고 음수끼리 계산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8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음수끼리 따로따로 먼저 계산을 하고 싶어. 이것은 무슨 법칙을 쓴 건가요? 결합 법칙이죠. 원하는 덧셈부터 먼저 하려고 저희가 묶은 거니까 괄호를 써서 우리가 원하는 계산부터 먼저 하겠다. 그것은 결합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온 것은 결합 법칙을 사용한 거죠. 그러면 2 더하기 8은 결국 10이 될 거고요. 음수끼리 더한 것은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3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다시 난 이거 보기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서로 바꿔서 할래. 마이너스 7 더하기 10으로 계산한 게 난 편해. 무슨 법칙을 쓴 건가요? 순서를 바꿨으니까 둘째와 첫째의 순서가 서로 바뀌었으니까 이것은 교환 법칙입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은 무조건 교환 법칙이죠. 이렇게 계산해도 결국은 3이 되니까 마음껏 원하는 대로 순서를 바꾸든지 또
먼저 하고 싶은 덧셈을 먼저 해도 된다.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